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효성 TNC가 상한가가 갔습니다. 이 상한가가 갔던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본다면 다음번에 이제 투자할 때 유사한 어떤 형태의 기업을 투자할 때 좀 더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당일 이제 효성 TNC가 상한가를 갔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이 80만 원을 제시한 어떤 그 목표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 보고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너무 표면적인 이유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투자 포인트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내용을 들으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효성 TNC가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공시를 발표하는 거는 주주총회 6주 전, 상법상 6주 전에는 그 결산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결산 이사회를 했을 때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직전 사업년도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이고 이건 2020년인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 이제 30% 이상 변동이 된다면 공시를 하게 되는 의무 공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 TNC가 지금 상법상 주총 6주 전이라서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FM을 지키고 FM대로 이제 결산 이사회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30% 이상 변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 그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 30% 이상 변동 공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 좋게 된 회사들도 있을 거고, 뭐 좋게 발표한 회사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분기 보고서에 1, 2, 3분기까지 누적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적된 실적을 여기 연간 실적에서 빼보시면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반면 이제 효성 TNC 같은 대기업들은 그 공정 공시를 통해서 이 4분기 실적을 따로 또 발표를 해줍니다. 친절하게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은 뭐 1조 4천억 정도 나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위는 100만 원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1,300억이라는 것이 잘 나온 건가? 못 나온 건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효성 TNC의 그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효성 TNC의 분기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생각을 했었는데 공시상에서는 1,300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추정했던 실적보다 잘 나왔다는 것은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처음에 생각했던 예상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을 상향시킨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이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 발생하는 기업은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2021년도도 그 2021년도의 실적을 예상을 할 때 베이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올라간 베이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 연간 단위로 이제 우리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잘 나오니까 2021년도 그 예상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상한가를 쳤는데 6.66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컨센서스가 예상 실적을 4천억 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리고 당기 순이익까지 내려왔을 때 시장에서 추정하는 2천억 원의 어떤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6.66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니까 실제로는 한 8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 가기 전에 한 6.66배 정도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한 건데, 컨센서스가 이제 잘 나왔죠. 컨센서스보다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이 실적을 바꾸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효성 TNC의 2021년도 실적을 변경 전에 3,600억에서 4,000억대였는데 6,000억으로 지금 올려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순이익을 3,400억 정도니까
뭐 계산기 한번 열어볼까요? 1조 6천억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죠. 1조 6천억 원이니까 상한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그 억원 단위로 해서 1.6 000 나누기 3천 뭐 400억 정도, 지금 4.7배예요 밸류에이션이. 상한가 치기 전에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6.6배인데 상한가 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밸류에이션 6배, 5배, 6배를 못 갔다는 거죠, PER로. 왜냐면은 이 애널리스트는 3천억대의 어떤 영업이익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천억으로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800억대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컨센이 800억대였는데 실제 1300억이 나왔으니까 내가 잘못 추정했구나, 생각보다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구나, 그렇다면 2021년도 실적도 내가 잘못 추정했네, 실적 추정을 올려야겠어, 실적 추정을 올렸으니 예상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네 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효성 TNC의 어떤 스판덱스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그 피어 그룹이 있어요. 피어 그룹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이 화평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스판덱스 이익 비중이 30%인데 스판덱스에서의 어떤 EB와 캐파를 고려를 해서 1000톤당 EP를 이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효성 TNC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이제 나오게 돼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80만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성 TNC 같이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여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공시를 보시면은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여기서 이제 참조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여기서 다운이 가능하고, 이걸 다운받아 보게 되면은 그 스판덱스 섬유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17%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스판덱스뿐만 아니고 폴리랑 나일론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여기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걸 또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을 했습니다. 스판덱스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이익과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등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이제 쪼개어놨죠. 쪼개어놨는데 이 스판덱스에서 4분기 실적이 1300억 영업이익 중에서 스판덱스에서 절대적으로 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스판덱스만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지금 25%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6.6%였는데 여기 이제 그 스판덱스와 그 BDO의 어떤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고, 탑라인 내 어떤 매출도 지금 스판덱스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판덱스에서 모든 이익을 다 벌다 보니까 화평 케미칼과 비교했을 때 너무 싼 거 아니냐, 이게 뚜렷하게 이제 어떤 피어 그룹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집을 구매하시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도 시장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데 주변의 아파트가 얼마의 실거래가 되었고 몇 평당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 아파트의 이제 연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지역의 어떤 용적률이 어떻게 됐고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국 피어 그룹을 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이러한 피어 그룹이 굉장히 뚜렷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또 잘 같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 피어 그룹이 뚜렷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빨리 감소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효성 TNC는 글로벌 넘버 1이고 화평 케미칼은 글로벌 넘버 2잖아요. 넘버 2가 넘버 1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4분기 실적 좋아졌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2021년도 실적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80만 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상한가가 가기 전에 2021년도 멀티플이 3.87배, PBR이 1.4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못해도 7배에서 8배는 갈 수 있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은 어떤 기업으로 지금 인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인식이 바뀌는 것은 실적 발표가 가장 원인이 됐던 거고,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30% 변동공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빨리 이제 인식이 시장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느리게 인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그 기준을 시장에서 생각하는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추정 이익 대비 잘 나왔느냐, 컨센서스를 상향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은 미래 추정 실적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효성 TNC도 2021년도에 처음에 예상했던 실적을 4천억대에서 지금 6천억대로 갑자기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 생겼듯이 이 추정 실적 상승하는 것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이 기업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탐방을 갔을 때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실적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실적을 이제 추정했던 논리들을 점검을 하고, 그 논리들을 기업 담당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이 논리가 지금 현재 깨져 있네? 아니네? 지금 더 훨씬 좋아졌네?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올 수 있겠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던지,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컨센서스를 어닝 쇼크가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추정했던,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실적을 추정했던 그 논리들이 현재 좀 들어맞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예상 실적이 좀 쇼크나지 않을까? 나는 일단 그 기업 탐방 복귀하고 나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겠어.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운용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운용력들은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제 미래 추정이익,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 그냥 단순하게 증가하는 거 말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익 대비 더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리포트를 보게 되면 미래의 어떤 추정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뭐 공장이 새로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가동률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새롭게 이제 미래 실적 추정을 다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변화가 발생해서 컨센서스가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뭐 화학 기업들은 전방의 어떤 화학 제품의 가격들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회사가 생각보다 더 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이제 화평 케미칼과의 어떤 그 피어 그룹이 있는 효성 TNC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도 근처 집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 집 가격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피어 그룹이기 때문인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토지를 이용했고, 뭐 다만 집의 어떤 구조랑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를 품었냐 안 품었냐 뭐 이런 그 세부적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지만, 한 지역의 어떤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지역 일대가. 그거는 그 근처에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피어 그룹을 찾기가 힘든 비즈니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피어 그룹이 이제 확실한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갭 차이를 빠르게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도 이제 30% 변동 공시가 나오면서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렇다면 연간 실적이 발표되고 난 거를 1, 2, 3분기 누적되어 있는 3분기 분기 보고서에 있는 실적
그대로 빼보면 4분기 실적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4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지를 꾸준히 검토하면서 회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잘 나왔네. 그렇다면 이게 계속 잘 나올 수 있을까? 시장에서 2021년도 실적보다 좀 더 컨센서스를 좋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서플러스 글로벌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금 4분기 실적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플러스 글로벌도 4분기 실적을 뭐 한 달 이내에 30% 변동 공시를 통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 2, 3분기 누적된 실적들만 보더라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순이익, 세전이익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작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을 이제 30% 변동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 2, 3분기 누적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빼게 되면 4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그 3분기 실적보다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장에서는 2021년도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추정 실적이 좀 더 확실하다고 와닿게 되고 2021년도 기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현재 2020년도 확정 실적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실적이 증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깨닫게 되면은 다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요인들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 실적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보다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런 거를 검토를 하면서 왜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제가 이제 지난번 어떤 영상 중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그냥 단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기업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A라고 하는 기업이 어떠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신사업을 안 한대요, 갑자기. 그러면 주가가 박살나죠. 그러면 이 기업이 다시 그 신사업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위치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신사업을 기대했던 것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 도망가기 마련이거든요. 반면 이렇게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굉장히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어떤 플레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라고 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플레이가 포트폴리오에 모두 다 차지하면 안 되다 보니까 핵심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유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이러한 기대감을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지만 가장 핵심 투자는 이렇게 이제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떤 실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업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닝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또 높아지게 되면은 쇼크가 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 기업에서 효성 TNC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운 건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업황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1분기까지는 QOQ로 굉장히 증가하죠.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QOQ로 플랫해지거나 슬로우해진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다면 효성 TNC의 어떤 주가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국면까지 빠르게 치고 간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실적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주가가 되려 이제 떨어지는 어떤 국면들이 될 건데, 하여간 지금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은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처음에 추정했었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을 다 지금 이 애널리스트 분은 상향시킨 겁니다. 그 상향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예상 밸류에이션이
컨센서스는 저와 봤을 때 6배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상한가 치기 전에 6배였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딱 제출했을 때는 3.58배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갑자기 낮아지는 거면서 업사이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지금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사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다음번에도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